자, 다음은 이종섭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건 개요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본인에 대한 소명이나 이런 부분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사실 사전에 미리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연락을 받지 못해서 급하게 메모한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 작전간에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하고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그리고 1년이 다 돼간 이 시점에 아직도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가족분께 참으로 송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조속히 규명하고 이제는 재발 방지 대책과 같은 그러한 미래를 향해서 우리 군이 좀 더 강해진 모습으로 나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메모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날 오후에 일요일인데 제가 해외 출장 준비 중에 바쁜 시간에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언론 설명 자료를 보고하겠다. 시간을 좀 달라 해서 짧은 시간 할애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받고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단장은 입수 금지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 우리 장화 깊이까지만 들어가라 라고 지시를 정상적으로 했는데 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돼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었고 그 다음에 현장 통제를 했던 여군 2명 포함해서 그 간부들은 단순히 그 수색조에 포함이 같이 되어서 함께 힘들게 고생했는데 왜 이들은 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이미 다 설명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제가 단호하게 다시 재검토를 시키지 못하고 알았다라고 하고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31일 날 제가 11시 12시 직전에 해병대 사령을 전화해서 이쪽 보류를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전날 보고받았을 때 의문점을 가졌던 것을 좀 더 확인해 보고 싶었고 또 그 전날 보고받을 때는 언론 브리핑자로 보고라고 해서 대변인과 정책실장을 배석시켰고 해당 참모였던 법무관리관실에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무관리관실의 의견도 듣고 싶고 해서 일단 보류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후에 검토하긴 하지만은 재검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은 적법한 지시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월 2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일 날 이때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서로 이첩 시도를 했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검찰단장으로 전화해서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해당되는 조치가 뭐냐라고 토의를 하고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인사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두 가지 지시가 있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시점은 제가 지시를 하고 난 다음 시점이고 제 기억도 그렇고 통화 기록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8월 8일 날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를 보고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사전 재조사 같은 경우는 다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의 상급지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기존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타당한 결론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어차피 경찰로 넘어와서 경찰 수사를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경찰로 이첩하자라는 식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승인을 하고 8월 9일 날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수사단장을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재검토를 하라라고 지시하고 그 이후에 8월 20일 날 재검토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2명은 혐의가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분으로 기재를 하고 나머지 2명은 제가 처음에 보고할 때 지적했던 초급 간부 2명입니다. 초급 간부라고 표현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중위 1명과 상사 1명입니다. 이 2명은 아무리 봐도 혐의 단정할 수 없다. 그 2명은 뺍니다. 그럼 나머지 4명은 현재까지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한 그 조사 기록만 가지고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단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는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표시를 하고 6명을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사단장을 빼고 이첩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해병 1사단장이 포함이 된 상태에서 포함을 시켜서 경북경찰청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했던 조사했던 조사 기록 모두 일체를 그대로 이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정훈 대령이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사실대로 정확히 밝혀져서 이제는 우리 군이 좀 더 위협에 대비하는 그런 강한 조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성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증인, 아까 네. 발언 중에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사건 개요를 객관적으로 말씀하려고 했는데 대통령과 전화했다는 것은 왜 뺍니까? 아까 제가 8월 2일 날 그 사건을 했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 왜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 사실은 뺍니까? 네, 그거는 대통령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몇 차례 통화한 했습니까? 맞습니다. 몇 차례 했습니까? 기록상으로는 3차례인데 안 기록상은 몇 차례입니까, 그러면? 제가 차량으로 이동 중에 받은 거라서 와이파이가 좋지 않아서 끊어졌다 다시 자, 받은 기록상 3번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기록상 3번이면 더 여러 차례 했다는 거네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기록상 3번이라면서요. 기록상 3번이 실제 3번이면 뭐라고 기록상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 3번입니다. 분명합니다. 실제 3번입니다. 그런데 왜 기록상 3번이라고 말합니까? 기록상 3번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전화 통화가 있지 않냐라고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실언입니까? 것이 실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록상 3번이지만 실제는 2번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가 불량해서 전화가 끊어져서 바로 다시 2번 했는데 끊어져 가지고 세 예. 차례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는 2번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니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